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성훈남의 호주 인맥입니다. 오늘은 어렵지만 빠른 호주 이민 방법과 조금 덜 어렵지만 느린 호주 이민 방법 중 여러분들에게 더 적절한 호주 이민 방법이 무엇인지 함께 찾아보는 내용의 영상입니다. 이 영상은 법률 조언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만 빠른 호주 이민 방법은 기술 이민을 말하는 거고요. 덜 어렵지만 느린 호주 이민 방법은 취업 이민을 말합니다. 지난 영상과 지지난 영상에서 기술 이민과 취업 이민에 대해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오늘도 간략하게 기술 이민과 취업 이민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려보고 시작을 해볼게요. 우선 공통적으로 기술 이민이든 취업 이민이든 본인이 희망하는 직종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기술 이민 혹은 취업 이민 그 리스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호주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고요. 우선 기술 이민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기술 이민이라는 게 요리 혹은 자동차 정비와 같은 기술을 필요로 하는 이민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기술 이민이라는 것은 포인트 스코어를 활용해서 포인트 점수를 쌓아서 호주 영주권 취득에 도전하는 이민을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술 이민 같은 경우에는 호주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에 일정한 요건들을 갖추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만큼 빠른 시간 안에 호주 이민을 할 수 있는 방법에 속합니다. 그러나 그만큼 까다로운 요건들을 갖춰야 한다는 점이 뒤따르죠. 취업 이민이라는 것은 고용주 스폰서와 함께 진행하는 이민을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요리, 자동차 정비, 용접에 해당하는 그런 직종들을 통해서 취업 이민을 많이 진행하고 계시고요. 일반적으로 취업 이민 같은 경우에는 호주에서 학업을 2년 정도 진행한 후에 2년 정도 또 경력을 쌓고 그 경력을 토대로 3년 정도 고용주 스폰서 아래에서 일을 하면서 이렇게 쌓은 경력들을 바탕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기술 이민에 비해서 시간적인 측면은 훨씬 더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지만 기술 이민이 필요로 하는 요건보다 더 낮은 요건들을 충족하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덜 어렵지만 느린 호주 이민 방법에 속합니다. 지금까지 기술 이민과 취업 이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 카테고리들을 비교해 보면서 나에게 적절한 호주 이민 방법이 무엇일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영어 점수에 따른 분류 방법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IELTS 7.0에 상응하는 영어 실력을 갖추고 계신다면 혹은 IELTS 7.0에 상응하는 영어 실력을 내가 갖출 자신이 있고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 기술 이민에 도전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기술 이민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가 높은 영어 점수를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IELTS 7.0 이상은 최소한이 되어야 영어 점수를 받을 수 있고 IELTS 8.0 이상의 영어 실력을 갖추고 있다면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들이 IELTS 7.0 이상의 영어 실력을 갖출 수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저는 기술 이민을 권해드리는 편입니다. 하지만 나는 도저히 영어에 자신이 없다. 내가 늘릴 수 있는 영어 실력의 한계가 IELTS 7.0은 도저히 안 된다고 판단이 되면은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술 이민이 아닌 취업 이민으로 도전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취업 이민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로로 했을 때 IELTS 6.027라는 점수가 있으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자격이 부여되고요. 다마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IELTS 5.0이나 4.5의 점수가 있어도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 경로들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내 영어 실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분들, 도저히 영어 공부를 할 자신이 없다고 판단되는 분들은 기술 이민보다는 취업 이민에 도전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호주 이민을 결정하시기 전에 IELTS 시험 공부를 해보시고 시험을 쳐보시면 내가 이 정도까지 할 수 있겠다는 감이 잡히실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의 영어 실력을 판별해 나가시면서 나한테 적절한 호주 이민 방법을 찾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카테고리는 예산 카테고리입니다. 호주 이민을 준비하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예산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학비 예산으로 8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커버할 수 있다면 기술 이민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기술 이민 같은 경우에는 호주에서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진 분들이 도전한다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호주 정규대학은 보통 3년의 과정이고 3년의 학비를 모두 합하면 하나로 환산했을 때 8천만 원 수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대출을 받든 혹은 부모님에게 지원을 받든 내가 벌어놓은 예산을 쓰든 8천만 원 정도의 학비를 충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기술 이민에 도전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돈이 좀 많이 드는 방법이긴 하지만 그만큼 호주 영주권을 취득한 후에 버는 돈들로 갚아나갈 수 있기 때문에 결코 손해보는 계산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호주 대학교들 중에서는 간호학과의 경우 GE 과정이 있는데요. Graduate Entry 과정이라고 해서 기존에 4년제 학사학위를 갖고 있는 분들은 간호대학에 2학년으로 편입해서 2년의 과정 만에 학교를 졸업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호주 간호대학교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학비도 줄일 수 있고 소요되는 시간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분들에게는 간호대학 GE 과정을 굉장히 많이 추천드리고 있고요. 반면에 여러분들이 커버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가 8천만 원은 너무 나의 현실적인 상황과 거리가 멀고 한 2천만 원 내외로 내가 커버할 수 있다면 기술이민보다는 취업이민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취업이민의 경우에는 보통 2년의 학업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2년에 들어가는 평균적인 학비 수준은 2천만 원 정도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2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커버할 수 있다고 판단되신다면 그런 분들에게는 기술이민보다는 취업이민의 경로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세 번째 카테고리는 나이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기술이민에 도전하고 싶으시다면 여러분들이 모든 학업 과정을 마친 후에 영주권을 신청하는 시점에 여러분의 나이가 만 39세 미만일 경우에는 기술이민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기술이민은 포인트 스코어를 통한 호주 영주권 취득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포인트들 중에서는 나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점수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나이가 만 18세부터 24세의 경우에는 25점, 만 25세부터 32세의 경우에는 30점, 만 33세부터 39세의 경우에는 다시 25점, 그리고 만 40세부터 44세까지는 15점밖에 취득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술이민을 통해서 호주 영주권을 취득하고 싶으시다면 여러분들의 나이가 호주 영주권을 신청하는 시점에 만 39세 미만이어야 나이 점수를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 39세의 나이 요건을 맞추지 못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술이민을 잘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 40세가 넘어가서 나이 점수에서 15점밖에 받지 못하면 굉장히 타격이 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기술이민이 어렵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취업이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시점의 나이가 만 45세 미만이면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다마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만 50세나 55세 미만인 분들도 영주권을 신청하는 게 가능해지기 때문에 본인이 판단했을 때 내 나이가 영주권 신청 시점에 만 39세 미만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이 되면 기술이민이 아닌 취업이민을 준비하시는 게 현실적으로 훨씬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지역 카테고리입니다. 도심과 지방으로 크게 구분을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도심에서 호주 영주권을 취득하고 싶다면 여러분들에게 적절한 이민 방법은 취업이민이 아닐까 싶습니다. 도심 같은 경우에는 지방과 비교했을 때 일자리가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TSS 482 비자를 통한 취업이민을 진행하기에는 도심 지역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마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싶거나 아니면 기술이민을 생각하신다면 지금으로서는 도심보다는 지방 지역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다마 프로그램은 당연히 지방밖에 해당되지 않고 기술이민 같은 경우에도 도심 에서 진행하는 것보다 지방 지역에서 진행하는 것이 지역 점수나 혹은 주정부 후원 점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방 지역에서 하시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도심 지역에서 학업을 진행한다고 해도 그 도시가 속해 있는 주정부의 후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그런 경우에는 지역 점수 같은 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기술이민을 생각하신다면 애들레이드와 같은 지방 지역에 가서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온전히 다 누리는 게 훨씬 유리한 방법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카테고리는 포인트 스코어입니다. 기술이민은 포인트 스코어로 진행하는 이민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취업이민 같은 경우에는 이 포인트 스코어와 전혀 상관없이 고용주의 스폰서를 받아서 진행하는 이민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포인트 스코어에 해당하는 기준들은 나이 점수, 영어 점수, 학력, 호주에서의 학업, 지방 지역에서의 학업, 그리고 배우자 점수, 그리고 나띠 자격증이나 PYP 프로그램 이수, 주정부 후원 점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적절한 이민 방법이 무엇인지 찾아보실 때 이 포인트 스코어를 통해서 내가 영주권을 신청하는 시점에 받을 수 있는 점수가 대략 어떨지 미리 계산을 해보신다면 내가 기술이민을 진행했을 때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실 수 있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기술이민의 경우 65점 이상의 포인트는 반드시 필요한데 실제로 189 비자를 통해 영주권 신청에 필요한 초청장을 받으려면 65점은 약간 위험하고 최소 70이나 75점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기에 따라서 직업에 따라서 필요한 점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확답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당연히 점수가 높을수록 안정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 되고요. 190 주정부 후원 기술이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65점 이상의 점수만 받게 되면은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는 초청장을 받게 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포인트 스코어로 계산을 했을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포인트가 65점에 한참 못 미친다고 판단이 되신다면 기술 이민보다는 취업 이민이 훨씬 더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포인트 스코어를 계산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모르는 분들은 저에게 개별 카톡 주시면 제가 안내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여러 카테고리를 적용해보면서 나한테 적절한 호주 이민 방법이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기술 이민과 취업 이민 모두 장단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좀 더 높은 요건을 충족할 자신이 있고 그만한 실력이 있다면 기술 이민을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해드리고 싶고요. 그만한 요건을 갖추기에는 내가 갖고 있는 실력이나 혹은 예산이 부족하다면 취업 이민을 통해서도 호주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기술 이민이든 취업 이민이든 호주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둘 다 끈기와 성실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계획했던 호주 영주권 취득 경로가 또 외부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변동되고 수정될 여지도 있기 때문에 정말 호주 이민은 결코 만만히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길은 존재한다는 점에 착안해서 아직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네, 그럼 취업 이민과 기술 이민을 비교했던 오늘의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알차고 유용한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김상훈남의 호주 인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